지지라고 하는 게 사람 같은 것이어서 뭐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저에게 맡겨진 도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적들이 있을 텐데 저는 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대의에 좀 더 충실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뛰어드는 당내 라이벌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끌어가는 게 그 어려운 일들을 잘 해내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지사와 이 대표는 당무위원회 직전 약 5분간 별도 티타임을 갖고 덕담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은 원팀일 때 가장 빛난다고 말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습니다. 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요즘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월 9일 날요, 오랫동안 고생해 주셨던 우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통령을 출마를 하려면 1년 이내에 당대표직을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퇴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낙연 당대표는 대통령에 반드시 출마를 한다. 이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이죠. 만약에 대통령을 출마를 안 하려면 당대표를 계속 수행해도 되는데 1년 내에 탈퇴를 해야 된다. 당대표를. 그래서 그만두었어요. 3월 9일날. 그런데요. 이것을 이 자리에 이재명 도지사가 모처럼 당무회의라고 하죠. 더불어민주당 회의에 경기도지사의 신분으로서 참석을 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죠. 참석을 안 하다가 당회의에 모처럼 참석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꿍꿍이 속이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이낙연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물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하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갔다 이렇게 입장을 표현을 했죠. 그런데 다 좋은데요. 우리 이낙연 당대표가 대통령에 출마하면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아직도 박근혜, 이명박 사면에 대한 의지를 꺾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낙연 당대표가 박근혜하고 우리 이명박이는 자기가 곧 대통령이 되면 사면을 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또 표현을 해서 저는 이분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대 정파라든가 뭐 나이 드신 분들,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은 뭐 인생에 해탈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아직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국민들은요 이낙연의 이런 용서론, 사면론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요?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빠졌고 시리에 빠졌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이낙연 당대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또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 필요성을 제3 강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요 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박근혜하고 이명박이는 그렇게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받고 전두환처럼 나대고 골프 치고 자유몸이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실수도 많고 꼴보기 싫은 애들도 많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론 국민의힘보다 더 민주 세력이고 진보 세력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면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해버린다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낙연 전 당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하고 이명박을 사면해버린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이낙연을 대통령으로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을 대통령 후보로 축켜 세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친문 세력 내에서는 이낙연을 믿을 수 없다. 물론 이낙연 당대표님도 상당히 훌륭한 정치인이고 나름대로 관록이 있는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 한 문장 박근혜하고 이명박을 사면하겠다. 언젠가 해야 될 일이다. 이 소리는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이낙연을 지지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긴 하더라도 이미 김대중 사면에 대한 그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이낙연의 이런 발언을 듣고 어떻게 이낙연을 지지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낙연은 물 건너갔다. 아무리 지지를 하고 싶어도 불가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도지사는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퇴임하는 날 당대표직을 그만두는 날 축하하러 위로하러 국회를 찾아갔죠. 더불어민주당을 찾아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차 마시면서 대화도 하고 해서 이낙연과 이재명의 이런 경쟁구도 갈등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서로 원팀 개념을 주장을 하셨어요. 오늘 이낙연 대표님께서 당대표직을 마치셨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를 맡아 당을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공수처 설치
당시 4.3 특별법 등 집권 여당으로서 굵직굵직한 입법 성과도 남기셨습니다. 흔히 당원 동지라는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경제 불평등에서 쭉쭉쭉 하면서 우리는 원팀일 때 가장 빛납니다 하면서 이낙연과 이재명 지지자들 간의 갈등 관계를 좀 불식시켰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오면서 국회에 나오면서 기자들하고 몇 가지 주요 사안에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요. 그게 영상 앞에 붙였던 그 인터뷰입니다. 거기에 빠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하면서 지지율이 급등을 했죠. 이재명 도지사를 앞서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박빙의 현재 지지율인 것 같아요. 철옹성 같았던 이재명의 지지율이 약간 흔들리니까 언론은 또 신났죠. 이런 거 또 재밌게 보도해야지. 또 언론사로서는 돈을 벌기 때문에 이낙연 이재명 구도로 또 심심풀이 기사를 많이 쏟아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도지사가 이낙연 당대표 퇴임식 당대표직 그만두는 날 국회에 방문하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에게 질문을 했겠죠. 이재명 도지사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현재 이낙연 당대표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부러 시간을 내줘서 이낙연 당대표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서로 덕담을 했다. 4.3 특별법 5.18 관련 입법 이런 거. 그다음에 거대 여당을 이끄는 정말 어려운 일을 잘해 주셨다. 이낙연 당대표가 여러 가지로 손실을 봤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과 당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다. 영상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시는 걸 보셨죠. 그리고 앞으로 1년 남은 대선과 관련해서는 모든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하게 되고 저는 대리인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할 것인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말을 했고 저는 경기도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경기도정을 꾸준히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저는 공무원이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한번 되었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철저히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발언을 삼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바람을 한번 말했다가 탄핵 사태까지 갔었잖아요. 그것을 아마 이재명 도지사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경기도지사 신분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든가 이런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아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지지율이란 게 바람과 같은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도 지난 대선 경선 때 지지율 한번 높다고 나대다가 한번 크게 다쳤죠. 그것을 반성한다.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하셨던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지금 현재 높은데 구름처럼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라고 신문 제목을 붙였는데요. 경고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재명 도지사의 평소의 생각, 지지율이 허무할 수도 있고 바람 같은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반복했던 그냥 통상적인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예측으로 당연히 정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를 하되 구태 정치를 하지 말고 저하고도 경쟁을 하되 예전에 국민의힘 이 잔당 세력들이 했던 것처럼 형님 문제, 김부도 문제 이런 거 말고 미래의 지향적인 정책 정치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묻자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다. 여러 지점들이 있을 텐데 검찰 개혁에 좀 더 충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번에 LH 직원들의 투기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부정부패를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 공정한 질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공정한 질서가 유지될 때 나라가 흥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를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질서를 맡는 사람들이 공직자들인데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사익을 남용하거나 부정부패에 개입하게 되면 나라의 기초가 허물어지고 나라가 망한다. 공직자들이 사익을 위해서 권한 남용과 부정부패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신을 하고 꿈도 못 꾸도록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공정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윤석열에게서 발견한 게 뭐냐면 국민, 헌법, 공정이었거든요. 윤석열에 대해서 약간 저도 인상 깊었던 게 윤석열도 이재명 도지사하고 비슷한 성향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퇴임을 하고 나서 인터뷰를 잘 안 했었는데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자 일부 언론하고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그때 윤석열 전 총장이 강조했던 것도 공정이었어요.
뭐 윤석열이 곧 대통령에 관심을 가지고 출마할 생각이어서 이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요. 저는요, 이재명 도지사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윤석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한동훈도 있죠. 한동훈의 발언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윤석열이는요, 공정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물론 현재 친문 세력들이라든가 윤석열을 비판하는 세력들은 공정하지 못하게 선별적으로 기소하고 검사들도 선별적으로 수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윤석열의 기본 성향은요, 공정한 게 맞아요. 윤석열이 행사하는 발언, 검찰권 행사를 자세히 보면 윤석열 성향상 공정하지 않게 검찰권 행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동훈의 발언, 그러니까 윤석열의 뭐 어찌 보면 행동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채널 A 기자, 뭐 고는 유착 관계해서 한동훈 검사의 발언도 있는데요. 한동훈도 상당히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검사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윤석열도 그렇고 이재명 도지사도 그렇고 공정에 대해서,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방점을 두고 있더라. 비슷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뭐 윤석열이 더 대통령에 가깝냐, 이재명 도지사가 더 가깝냐, 이 부분은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많이 해제가 되고 분석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은요, 윤석열과 이재명의 경쟁 구도는요,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이 남자들의 대결 구도지, 그 부인들, 뭐 김혜경 여사니, 그다음에 김건희 누나니, 이런 식의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경쟁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혜경 여사도 약간 실언을 많이 했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도, 그리고 장모님도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본인들 위의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서로 잡음들이 많은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개인 그리고 이재명 개인, 이 둘은 나름대로 개인적인 개성과 그 다음에 헌법에 대한 상식, 그 다음에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법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 대 개인으로서는 경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보수 세력들이라든가 이재명의 일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또 윤석열에게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의 발언을 보면요, 이번 LH 직원들 사태에 관련해서, 투기 상황과 관련해서 젊은 층이 LH 사태에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게임의 룰, 공정해야 될 게임의 룰이 조작되고 아예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경 없이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한테 이미 이 사회는 살기 힘든 곳이다. 이 나라의 발전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인데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믿지 못하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특권과 반칙 없이, 이것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쓴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쓴 단어기도 하거든요.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런 거 보면요, 이재명 도지사하고 비슷한 성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하는 날, 뭐 이틀 후인가요? 하루 뒤인가요? 그때 여론조사를 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30%를 넘어서면서 이재명 도지사를 앞지르기도 했는데, 윤석열이 아직도 그 퇴임 효과가 아직도 지지율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요, 오늘 또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 이행률, 기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중간 평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지사 후반기 평가일 수도 있는데, 현재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 이행률이 96%라는 한국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중간 점검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뱉어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성향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발언, 이재명의 정책, 이것은요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어도 된다, 이런 신뢰를 주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나중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대권에 도전한다고 하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 조직도 하나 둘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몇 개 조직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또 이재명 지지 조직이라고 기본국가 포럼이라고 개국을 한다고 합니다. 이 포스터를 보면 기본국가 청년포럼 개국 이렇게 돼 있네요. 이름 자체가 개국인지, 그 다음에 기본국가 청년포럼이 이 모임의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따옴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개국이라는 그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모임 잘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물론 이재명 도지사의 팬덤이라든가 어떤 조직적인 지지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임도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번 이재명 도지사가 사법 쪽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재판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런 조직들이 많은 좀 도움이 됐었죠. 그 조직들이 좀 확장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룹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이런 모임들이 생기는 게 뭐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질이 멸렬하게 여러 조직이 생기는 것보다는 예전에 사법 절차를 진행할 때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고 그 다음에 청원이라든가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노력해 주셨던 그 조직들이 좀 확장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내일이네요. 내일 출범식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임원들인 것 같네요. 이것을 이끌어가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처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오늘 또 들어와 보니까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또 꽉 차 있네요. 이재명이 안 되는 이유, 이재명 나가라. 그 다음에 뭐 이재명 김부선 또 관계, 또 그 다음에 이재명 출당 찬성, 그 다음에 당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이재명 명빠들, 뭐 이런 식으로 온통 이재명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이간질하는 세력들이 아닐까요? 이재명의 지지자들의 특징, 이재명 경선할 필요성 없다. 그 다음에 이재명 지지자 특징 당원 비하, 이재명이 안 되는 이유, 이재명 나가라. 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의 당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내 잡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이낙연 당대표 그 지지자들 그리고 청와대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원팀 개념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특히나 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 이재명의 탈당, 축출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친문 세력이거든요. 이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홍영표 전 당대표는 이재명 도의사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탈당을 주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의사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이재명 도의사를 피해서 도망다녔다고 합니다. 홍영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이재명 도지사를 피해서 도망다녔다고 합니다. 홍영표 의원과 가까운 인사는 홍영표가 한때 이재명 도지사와 마주치는 곳조차 꺼려서 이재명 도지사가 가는 장소를 피해서 돌아다녔을 정도였다. 그만큼 자기가 착잡히고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겠죠. 두 사람의 만남은 향후 중요한 정치 일정을 두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고 보면 된다. 현재 이런 것이죠. 만난 이유는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3 후보를 내기 위해서 경선 일정을 뒤로 미루기 위해서 이재명 도지사를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얼마나 서로 껄끄럽겠어요. 한 사람이 이재명 도지사를 축출하고 탈당하고 이재명 도지사의 탈당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인물이다 보니까 얼마나 서로 껄끄럽겠어요. 그런데 경선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 경선 연기론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상황이어서 만난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는 뭐 승자이기 때문에 굳이 홍영표 의원의 앙금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뭐 만나서 저녁 식사도 하고 경선 연기와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대선 경선 연기와 관련해서는 거절을 했다. 연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고, 홍영표 측, 그러니까 친문 세력 최측근이 그죠? 홍영표 의원의 최측근인데, 친문 세력과 경선 일정 연기는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본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재명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자신과 친문 세력, 그리고 청와대 이런 갈등 양상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는 많은 분들이 이재명을 공격했던 친문 세력들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그 다음에 약간 복수심리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도지사, 가장 큰 피해자인 이재명 도지사가 친문 세력들을 원팀이라고 끌어안고 이렇게 보듬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굳이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이재명을 결국은 죽일 것이다. 레이드 홍이 말했던 것처럼 친문 세력들이 결국은 이재명을 제거할 것이다. 이런 경고에 매몰돼 가지고 친문 세력들을 공격하고 청와대를 공격하고 해가지고 이재명과 청와대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대권 후보를 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굳이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도 약간 앙금이라든가 서운한 점이 많겠죠. 그러나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영원한 당원이 되고자 다짐하시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굳이 얼굴 붉히고 경쟁 구도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 얼굴 붉히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요, 약간 정치 단계 중에 하수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고, 현재 아쉬울 게 없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반대 세력들을 품고, 친문 세력들을 품고, 청와대를 품고, 이낙연 지지자들을 품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팀 개념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축복받는 이재명을 진정한 대권 후보로 떠받들어주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되는 것이 맞지, 서로 경쟁하는, 서로 욕하고 싸우는 상황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대권 후보가 된들, 그런 대권 후보가 된다면 상당히 불행한 대통령 대권 후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지율이 좀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많은 언론 기사들이 또 가십거리가 되니까 아마 분석이 더 많이 보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상당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향후 윤석열이 야권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나올지 아니면 제3지대의 제3의 대권 후보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또는 극적으로 윤석열이 이재명하고 또 같이 만나가지고 또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향이 비슷하니까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현재까지 이재명의 현 주소, 그리고